우와, 뭐야 이 영상은? 이거 큰일이야. 이곳은 구조파의 조직 사무실. 오늘은 구조파 조직원 모두가 한 동영상을 보며 웅성대고 있었다. 어? 다들 뭘 보는 거지? 내 이름은 쿠조 타카츠로. 구조파의 새 우두머리이다. 형님, 일단 이 영상을 좀 보셔야겠는데요. 이 영상은 이미 6년 전에 찍힌 거긴 합니다만. 미안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님? 이거 큰일이죠? 뭔가 진공처리 되었던 것 같긴 한데. 그렇군. 큰 충격이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내가 충격받은 것은 영상을 되돌려 다시 보는데 이 녀석은 테시오 마이로잖아. 그 녀석은 그 조포가 오랜 시간 쫓고 있던 여자였던 것이다. 안녕. 얘, 너 들었어? 뭐지? 내 이름은 타가기 야스히로. 고등학생이다. 오늘 왠지 교실 안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러던 중. 야, 이 영상 말이야. 응? 친구가 보여준 영상에는 내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담겨 있었다. 이거 야스히로 너 맞아? 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니 그게 진짜야? 너 정말... 난 멀어져가는 친구들에게 사정을 설명할 겨를이 없었다. 어째서 지금 이런 영상에... 이 영상에서 일어난 일은 6년 전의 일이었다. 난 10살 때 아빠와 둘이서 살고 있었다. 다녀왔다. 우와, 아빠 다녀오셨어요? 그날 아빠는 길고 긴 출장에서 돌아왔다. 그 사실에 마냥 기뻐하고 있던 나였지만 아빠는 일 때문에 피곤하실 테니까 짐 정리는 내가 대신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아빠의 캐리어 가방을 열었던 것이다. 이게 뭐야? 여자 사람? 무려 그 안에 있었던 것은 진공 포장된 여성이었던 것이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 난 패닉에 빠졌고 어떻게든 원래 상태로 돌려놔야 돼. 너 대체 뭘 보고 있는 거야? 서둘러 숨기려고 했던 그때 아빠가 날 발견해버리고 말았다. 설마 했는데 너에게 들켜버릴 줄이야. 이렇게 된 이상 정말 이 일을 덮어버리기 위해 캐리어를 통째로 태워버린 수밖에 없겠어. 야스히로, 너 할 수 있겠지? 그게... 너무나도 잔인한 말을 하는 남자. 그 사람이 내 친아버지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때의 나에겐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이대로라면 나도 저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 거야. 그렇게 생각한 나는 영상에서 나온 그대로 캐리어를 태웠다. 좋아. 증거는 확실하게 담았다. 그렇게 난 6년 동안 이 일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것이다. 저기... 너무 무서워. 영상이 확산되고 난 후 내 인식은 너무나 달라져 버렸다. 그냥 말을 건 것뿐인데 저렇게 비명을 지르다니. 도저히 편하게 있을 수 없던 나는 멋대로 학교를 조퇴하기로 했다. 근데 대체 왜 지금 저 동영상이 퍼진 거지? 그런 생각을 하며 하교하는데 모두에게 들켰지? 아빠가 날 기다리고 있었다. 어째서... 네가 이런 걸 몰래 갖고 있었기 때문이지? 그건... 아빠 손에 들려있던 건 내가 알바로 몰래 모아온 돈이었다. 가족끼리 숨기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니? 난 저런 아빠 곁에서 떠나려 몰래 돈을 모으고 있었다. 그러나 그게 발견되어 아빠는 화가 났던 것이다. 설마 아빠가 그 영상을... 그렇지. 나쁜 짓을 한 아들을 제대로 반성시키기 위한 내 큰 그림이지. 말도 안 돼. 이런 미친 아빠랑 더 이상 같이 있을 수는 없어. 그렇게 생각한 나는
그대로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모든 것에 절망해버린 나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때 너 혹시 경찰? 잠깐! 거기서! 난 무의식적으로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나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무작정 달리다 지친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거리에서 뻗어버렸다. 그때 내 곁에 멈춰서는 차 한 대. 이번엔 또 뭐야? 거기서 내린 사람은 딱 봐도 무서워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드디어 찾았군. 너한테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찍힌 아이 너 맞지? 그렇게 말하며 나에게 보여준 영상은 바로 그 영상이었다. 그건 대체 왜 이런 사람들까지 이 영상을 보게 된 거지? 그 반응은 더 들을 것도 없이 본인이 맞구만. 구조파가 마음먹고 찾으면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구조파? 역시 이 사람들 조폭이었어. 미안하지만 같이 좀 가줘야겠어. 네? 네. 어차피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나는 그대로 쿠조파의 사무실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래서 대체 넌 왜 이런 짓을 한 거지? 그건 젊은 수장이라는 타카츠루 씨는 굉장한 위압감이 있었지만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려 했다. 그렇군. 정말 미친 부모군. 네? 절 믿어주신 건가요? 당연하지. 저런 일을 아이가 혼자 독단적으로 했다고 믿는 것보다 훨씬 신빙성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영상이 퍼지고 나서 그 누구도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는데 감정이 북받쳐 오른 나는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괴로웠겠지. 불안해질 때까지 울어도 좋다. 하지만 이 시련을 뛰어넘기 위해서 넌 진실을 알아야만 해. 진실이요? 그 여자 헤시오 마히로는 우리 조직에서 1억 엔을 훔쳐간 여자다. 네? 그래서 우린 그 여자를 찾고 있었지.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랬었군요. 일단 네 아버지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게 틀림없겠지. 만나게 해주겠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난 타카츠루 씨 일행을 데리고 집에 돌아갔다. 아빠. 뭐냐? 역시 갈 곳이 없어서 돌아온 거냐? 그 영상이 퍼진 이상 아무도 널 돕지 않을 거다. 그렇게 여유를 부리던 아빠였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지. 아이, 그 영상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좀 해보자고. 당연히 설명해주겠지. 집에 같이 온 타카츠루 씨 일행을 보고 새하얗게 질린 아빠. 너희들은 설마 구조파? 아빠는 아무래도 뭔가를 알고 있는 듯했다. 당황하며 집안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기 시작했다. 아이, 놓치지 마라. 물론입니다. 거기서. 하지만 아빠는 그대로 뒷문으로 빠져나갔고. 젠장, 거기서. 안타깝건 이때를 위해 준비해뒀다고. 스쿠터를 타고 그대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살짝 당황했지만 이 정도로 쉽게 잡히지 않는다고. 어라, 뭐야? 이거 왜 이래? 혹시나 해서 남겨뒀던 낡은 스쿠터는 더 이상 소리를 내며 망가져가기 시작했다. 신경 쓰지 않겠다. 엑셀 밟아버려! 간다! 그러자 대체 뭐야? 내가 타고 있던 스쿠터는 금세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놓치지 않겠어. 제대로 얘기해보자고. 젠장. 난 그렇게 구조파 사무실로 끌려가게 되었고 6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몰라.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아, 그래?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짜요? 그렇군. 그렇게 그냥 넘어갈 줄 알았네? 구조파를 뭘로 보는 거야? 야스유로에게 다 들었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아이에게 시켰더군. 아니 그게... 너 같은 미친 부모를 그냥 얌전히 대할 수는 없지. 처리해. 네. 준비한 것은 1000도를 육박하는 쇳덩어리. 그것을 이 남자의 몸 위로 굴린다. 이게 끝인 것 같나? 뜨거워. 제발 그만해. 어때? 좀 대화를 하고 싶어졌나? 알았어. 할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제발 그만. 처음부터 그렇게 나올 것이지. 6년 전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나와 마이로는 매일같이 일을 땡땡이 치곤 했다. 아, 정말 귀찮아 죽겠네. 나도 땡땡이 치고 놀러 가요.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군. 그러나 그걸 사장에게 들키는 바람에 업무 시간에 놀러 다니다니 이게 무슨 짓이야? 죄송합니다. 자네들 같은 논팽이들을 고용한 기억은 없네. 두 사람 모두 해고야. 안돼. 그 후로 우리들은 늘 돈이 부족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결과 근데 말이야, 조폭한테서 돈을 좀 훔쳐오는 건 어때? 조폭? 대체 왜? 아니, 그 녀석 쓸 돈도 어차피 불법으로 번 돈이니까 도둑 맞아도 경찰에 신고 못할 거 아니야. 아, 정말 천재적인 발상이군. 그 후 미히로는 구조파에 침입했고 저 예전부터 조폭을 동경해왔거든요.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래? 그럼 자빌부터 돕도록. 구조파의 자빌 담당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리고 범행 당일 정말 1억엔을 가지고 도망쳐 나왔던 것이다. 이쪽이야. 네네. 난 도망가기 위한 준비를 했고 여러 가지 준비를 도왔는데 우와, 대단해. 진짜 1억엔이야. 이걸 나눠서 놀러 다니자고. 뭐? 나누긴 뭘 나눈다는 거야? 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압도적으로 일을 더 많이 했으니 내가 90%는 가져가야지. 뭐? 뭐라는 거야? 나라고 한 일이 없을 줄 알아? 그렇게 몸싸움을 시작하게 되었고 거 봐라. 마음을 그렇게 쓰니까 넘어지지. 네가 그렇게 건방지게 구니까 어이. 그 후로 마히로는 점점 더 차가워져 갔다. 그 다음은 너희가 아는 그대로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야스히로에게 다 시켰던 거라고. 그렇게 된 거군. 그러니까 사실대로 다 얘기했으니까 풀어줘. 뭐? 구조파를 말랑하게 보고 덤볐으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이럴 수가. 돈을 쓴 만큼 제대로 일해줘야겠지? 제대로 일하더라. 빌린 돈은 딱 맞춰서 갚아야지. 그게 바로 우리 조폭의 규칙이다. 대체 제가 뭘 해야 하는 거죠? 넌 라이브 쇼에 출연하게 될 거다. 알겠습니다. 대체 뭘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00도가 넘는 쇳덩어리보다는 낫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건 크나큰 착각이었음을. 넌 꿀을 전부 다 마시면 클리어다. 네. 뭐 혹시나 성공하면 모든 빚은 청산해 주도록 하지. 알겠습니다. 뭐야? 이렇게 쉬운 걸 시키다니. 구조파도 별거 아니구만. 뭐야? 벌집? 그곳에 있는 건 거대한 벌집이었다. 설마 저 안에 있는 꿀을? 자, 어때? 한번 도전해봐. 왜 그래? 불가능한가?
아닙니다. 할게요. 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안 하면 더 큰 일이 날 것 같아. 버리 안돼 진짜 이건 무리야. 쏘지 말라고. 이렇게 된 이상 갈 때까지 가보는 거야. 벌집채로 삼켜주겠다. 벌이 온몸에 들어왔어. 살려줘. 저 녀석 끝났군. 며칠 후. 자, 이건 네 아버지가 라이브 쇼를 해서 번 돈의 일부다. 제가 받아도 되나요? 네가 지금까지 짊어져온 어두운 과거에 대한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받아도. 감사합니다. 그 후 야스히로는 경찰에 자수했다고 한다. 사정이 사정이니만큼 무죄를 선고받았고 전학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형님 전혀 봐주지 않으셨네요. 당연하지. 구조파도를 훔쳐간 데다 아이에게 그런 짓까지 시켰잖아. 형님의 영린을 이중으로 건드린 것이지. 정말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멍청한 부모들이 많군. 그러고 보니 회장님은 어디로 가신 걸까요? 글쎄다. 부하들에게는 신경 쓰지 않는 척했지만 아버지 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난 그날 이후 계속해서 아버지를 찾고 있다. 앞으로 더욱 더 구조파에 대해서 알려줄 테니 너희들도 잘 따라오도록 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겠지? 채널 구독 잊지 마. 아빠, 나 저 인형이 갖고 싶어요. 그래. 어디 보자. 이만엔이라고? 내 이름은 아사노 타이치. 30살이다. 싱글 파더인데 갑자기 회사가 도산해버렸고 아직 다음 직장을 찾지 못해 저금을 축내며 살아가고 있다. 토울이 미안해. 이 인형은 너무 비싸서 못 사줄 것 같아. 그렇구나. 알았어. 아들 토울이에게 인형조차 사줄 수 없는 자신이 한심하다. 그때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가격표가 눈에 들어왔다. 설마. 살짝 허름하지만 커다란 곰인형의 가격표가 0엔이었던 것이다. 아빠, 이 곰인형 이렇게나 크고 귀여운데 0엔이래. 0엔이라면 살 수 있지. 살 수 있다고 해야 할지 받을 수 있다고 해야 할지. 난 그 곰인형을 계산대로 가져갔다. 어머, 손님 딱 봐도 없는 티가 나시는 게 이 곰인형이랑 딱 어울리시네요. 끼리끼리라더니 잘 됐네요.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도리 이것밖에 못 사줘서 미안하구나. 아니야,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아빠는 지금 힘든 때인데 이 인형은 아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거야. 토리는 인형이 꽤나 마음에 들었는지 쿠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밥을 먹을 때나 잘 때도 늘 인형과 함께 지냈다. 아, 진짜 너무 귀여워. 여동생이 생긴 것 같다. 그래? 이렇게나 좋아해 주다니 정말 다행이야. 그러나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녀왔습니다. 콧물이 멈추질 않네. 어라? 토리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티슈의 자리가 바뀌어 있다던지. 이제 다 도와줬으니까 간식을 한번 먹어볼까나? 어라? 잘 놔둔 과자나 통조림이 없어지거나 하는 일이 생겼던 것이다. 게다가 역시 이 인형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 토리가 억지로 잡아당기자 그 반동으로 인형이 쓰러졌고 토리는 그 밑에 깔려버리게 되었다. 토리, 괜찮니? 아빠, 역시 이 인형 좀 이상해. 나날이 더 무거워진다니까. 뭐? 인형 안에 뭐라도 들어있는 건가?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무서워하는 토리를 보면 난 결심했다. 곰인형을 살펴보니
등 쪽에 지퍼가 달려 있었다. 이런 곳에 지퍼가 달려 있었다니. 설마. 서둘러 지퍼를 열어보니 죄송해요. 뭐, 뭐야? 뭐야? 무려 안에는 처음 보는 여자아이가 나왔다. 너 계속 그 안에 있었던 거니? 네. 두 분이 없을 때 살짝 나와서 너무 배가 고파서. 전혀 몰랐어. 여자아이의 이름은 오쿠다 아카네. 나도 토오리도 전혀 모르는 아이였다. 넌 대체 어디서 왔니? 전 두 분이 인형을 샀던 장난감 가게 딸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가깝기도 하고 가족이 걱정하고 있을 테니 금방 아저씨가 데려다 주마. 아, 네. 뭔가 아카네는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일단 우린 그녀를 데리고 장난감 가게로 향했다. 우연히 들어가 있는 걸 모르고 전시를 해뒀나 보다. 네. 바로 알려주지 그랬어. 그게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대화하며 장난감 가게로 향하고 있던 그때 바로 눈앞에 한 대의 고급 승용차가 섰다. 저건 틀림없어 도난당한 인형이야. 모로보시님이 어째서 여기? 도난을 당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이건 극단 모로 인형의 물건이야. 극단 모로 인형? 모로보시 재벌의 자선사업단체가 운영하는 인형 극단의 모로 극단이냐. 현재 거기서 알바 중인 케이타고는 초등학교 순회 공연을 하고 있었지. 그리고 3일 전 예정되어 있었던 공연 직전. 어라? 아까 전까지 여기 있었었는데? 이상하다. 케이타곤이 쓰던 인형이 갑자기 모습을 감춰버린 것이다. 누가 여기 있던 곰인형 치웠어요? 아니요, 모두 자기 인형 챙기느라. 설마 누가 훔쳐간 건 아니겠죠? 뭐? 그럼 얼른 모로보 시장에게 연락해야 해. 그래서 나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계속 인형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대체 왜 자네들이 이 인형을 들고 있지? 아니 저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장난감 가게에서 받은 거예요. 그렇군. 그럼 그 장난감 가게로 가면 뭔가 알게 될 것 같네. 그들도 마침 장난감 가게로 가는 길이라고 했고 함께 가보기로 했다. 장난감 가게에 가까워질수록 아카네의 얼굴색이 파랗게 질려갔다. 그리고 결국 울어버리는 아카네. 왜 그래? 어디 아프니? 이제 곧 집에 도착하니까 조금만 참으렴. 그게 아니라 저 집에 가기 싫어요. 뭐? 얼굴이 안 좋았던 건 그 때문이었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줄래? 실은. 어서 오세요. 오늘도 아카네는 밝고 귀엽네. 딱 이 가게의 마스코트지.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나와 언니들이 중고 장난감 가게를 이어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악한 이 녀석, 조금 귀엽다고 저렇게 건방지다니. 그러게 말이야. 볼 때마다 짜증나. 날 질투하던 언니들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언제부턴가 밥은 쌀 한 톨, 난 점점 더 말라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3명의 가게니까 다 같이 협력해야 되는데. 뭐? 우리 둘을 세워놓고 건방지게 구는 주제에 뭐라고? 맞아. 너야말로 우리들한테 협조를 좀 잘해야 되지 않겠어? 언니들은 날 가게에서 쫓아낼 궁리를 하기 시작했죠. 그 방법이라는 게 오늘부터 저기가 네 방이야? 뭐? 그게 무슨... 따뜻하니 아늑하고 좋네. 커다란 곰인형이었어요. 그리고 전 그대로 가게 판매대에 올려줬죠. 그걸 토오리 군이 사준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집 안에 있는 먹을 걸 멋대로 먹었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인형 안에 통조림 캔이나 과자 봉지가 들어있었던 거구나. 근데 너무 잘 먹어서 살이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점점 무거워졌던 거구나.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건강해졌다니 그걸로 됐어. 그래서 저 더 이상 언니들이랑 살기 싫어요. 정말 너무들 하네. 자매라고는 해도 용서 못할 일들이야. 내가 제대로 이야기해줄게. 그리고 우리들은 장난감 가게에 도착했지만 셔터가 닫혀 있었다. 폐점? 이럴 수가. 아카네가 갖고 있던 열쇠로 안에 들어가 보자. 판매 중이던 장난감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어떻게 된 거지? 마치 야반 도주라도 한 것 같네. 여기라면 아무도 못 찾겠지? 좁긴 하지만 잠잠해질 때까지 여기서 지내줄 수밖에 없겠어. 뉴스에서는 극단 모로 인형의 고민형 도난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그리고 고민형은 모로보시 재벌이 제작한 특별 제작 상품으로 경찰에서는 필사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하필이면 저런 고민형에 손을 대서는. 그래도 일단 이 아파트에 올 수 있었잖아. 평소에도 비싸 보이는 장난감을 줍거나 훔쳐서 팔고 있던 우리들. 그 일이 들키기 전에 바로 가게를 닫고 이 아파트로 도망쳐 온 것이다. 인형들에게 둘러싸여서 정말 행복했는데 이제 가게는 못하게 됐네. 텅 빈 가게 안을 둘러보며 아카네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난 그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그럼 새로운 인형 가게를 해보는 건 어떠니? 아니 전 돈도 없고. 돈 걱정은 안 해도 돼. 모로보시님, 그럼 꼭 하게 해주세요. 아카네는 밝은 미소를 되찾았다. 너희들도 같이 해보는 건 어때? 정말요? 저도 해보고 싶어요. 저도 마침 일을 찾던 중이었거든요. 정말 좋습니다. 그럼 나도 도울게요. 그리고 그들은 인형 판매뿐만 아니라 오리지널 인형이나 키링을 제작했다. 제품 진열은 나한테 맡겨. 케이타 형 진짜 대단해. 저렇게 진열해두고 보니까 우리가 만든 인형 정말 귀여운 것 같아. 나도 돈이 있으면 모든 종류를 다 사고 싶을 정도야. 많이 팔려야 할 텐데. 그리고 드디어 가게는 문을 열었다. 여고생이나 아이들에게 금세 소문이 나서 눈 깜짝할 새 인기 많은 가게가 되었고, 일주일 후에는 네네, 줄은 여기로 서시면 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쿠마미 시리즈는 이쪽입니다. 총 5,963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카네가 생각해낸 쿠마미 시리즈의 인기는 길게 줄을 설 정도였다. 저는 지금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인형 가게에 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굉장히 줄을 서 있군요. 뭐야? 저긴... 틀어놓은 TV에서는 익숙한 얼굴이 나왔다. 안녕하세요. 굉장한 인기네요. 여기 상품은 모두 오리지널입니다. 많이 좋아해 주셔서 기뻐요. 아카네의 인형에는 애정이 듬뿍 담겨 있거든요. 데리고 가시면 더 행복해지실 거예요. 아카네잖아. 그리고 저 가게 우리들 가게잖아. 인테리어가 바뀌긴 했지만 틀림없어. 그럼 고민형을 훔친 건 안 들켰다는 거지? 분명 그럴 거야. 들켰으면 저런 게 가능할 리가 없지. 아파트에 숨어있던 우리들은 점점 생활에 지쳐가고 있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이런 곳에 있을 필요도 없잖아. 맞아. 가게로 돌아가서 우리 다시 일하자. 짐을 챙긴 우리들은 바로 가게로 향했다. 아카네, 우리들이 없는 동안에 가게를 잘 봐줘서 고맙구나. 우리들도 오늘부터 같이 일할 테니 잘 부탁해. 뭐야 언니들? 갑자기 와서 그렇게 말해도... 우리 누가 뭐래도 자매 아니니? 협력해서 같이 일하자고 했던 건 아카네 너잖아. 전에 가게에서 남은 장난감도 있으니까 어떻게 잘해서 팔아봐. 그리고 우리들이 돌아왔으니까 아카네 이외의 점원들은 다 해고야?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뭐? 그럴 순 없어. 그때 잠깐 자리를 비웠던 케이타라는 이름의 점원이 돌아왔다. 아카네, 이제 곧 모로보시가 가게 구경하러 온대. 뭐? 모로보시님? 우리들이 당황해하고 있던 그때 가게 앞에선 고급 승용차 한 대. 안내? 큰일이다. 우리 숨어야 돼. 저기 숨자. 우리들은 급하게 가까이 있던 커다란 고민형 안에 숨었다. 와,
정말 가게 인기가 많네. 네, 덕분에요. 우리들이 숨죽여 있는데 이 커다란 인형이 신제품이라고? 네, 어지막 발매했어요. 곰돌이 인형에 큰 사이즈가 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아서요. 수량 한정이라서 다 팔리면 이제 사기 힘들 거예요. 우리들이 숨어있는 이 곰인형을 보며 이야기하는 모두 아니 이제 그만 됐으니까 얼른 모로보시님을 내보내라고. 그럼 이 두 인형 내가 살게. 큰일이다. 지금 당장 도망치고 싶었지만 도저히 지금 나갈 상황이 아니었다. 좋아요. 물론이죠. 모로보시님이 마음에 드신다면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아카네와 점원들은 이 인형을 모로보시님께 공짜로 준다는 것이었다. 말도 안 돼. 정말 기쁘다. 그대로 모로보시님이 준비한 트럭에 실리는 우리들. 겨우 안 들켰네. 근데 이제 어쩌지? 빈틈을 노려서 도망쳐야지. 내 방까지 좀 옮겨줄래? 오케이. 영차. 난 바로 인형들을 방 정중앙에 두었다. 아주 좋아. 갑자기 왜 인형을 사신 거예요? 아주 귀여워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말이지. 모로보시님이 방을 나가면 그때가 찬스야. 몰래 들키지 않게. 모로보시님, 와인 가져왔어요. 안주거리도 준비할까요? 아니, 괜찮아. 오늘은 저 인형들이 있으니까. 난 인형들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다. 그리고 밤에는 양팔에 두 인형을 채웠다. 잘 자, 너희들도. 이럴 수가. 전혀 빈틈이 없잖아. 이대로는 도망 못 간다고. 그리고 며칠 후. 배고파, 목말라. 도대체 왜 모로보시님은 인형 곁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지? 아마도 두 사람은 지금쯤 한계에 다다랐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고 나오지 않는 그들. 뭔가 갑자기 좀 추운 것 같아. 방 온도를 좀 올려주겠나?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인형 아니라 더운데? 이제 제발 그만해. 난방을 틀었고 점점 시간이 지나자 인형이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안 돼, 한계야. 무리야. 한계에 다다른 그들은 인형 안에서 나왔다. 안녕? 기다리고 있었어? 아까네 너희가 왜 여기 있어? 아카네, 우리들이 들어가 있다고 너 일러 바쳤니? 아니, 인형들을 봤을 때부터 너희들이 들어가 있는 건 바로 알아챘지. 그럼 대체 왜? 내가 한 일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두 사람. 인형 안에서 생활은 어땠나? 아카네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이해했어? 나 같은 사람에게 너희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건 아주 간단한 일이란다. 난 두 사람에게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거 너희들 맞지? 너희가 곰인형을 훔치는 모습은 마을에 있는 감시 카메라에 모두 담겨 있었지. 죄송합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얌전하게 장난감 가게 일 열심히 할걸. 빨리 물이랑 먹을 것 좀 달라고. 경찰의 절도 용의로 체포되었다. 그리고 그 후 걔가 정말 곰난하구만.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케이타 마리오 어때요? 케이타 씨를 인형으로 만드는 거니?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다. 나도 갖고 싶어. 극단 모로 인형. 모로보시 재벌의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드는 이 사업은 아주 중요하니까 말이야. 제발 부탁이야 친구지. 바빠서 안 돼. 세라 네가 해. 난 에스메니 대학에 재학 중인 진구지 스바루. 친구인 세라로부터 과외 대리를 부탁받고 있는 중이다. 투자만 열심히 하다 보니 학점을 못 채웠어. 과외할 시간이 없다고. 차업차등인데. 진짜 친구지 네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도 그럴게 친척의 부탁이라. 친척의 부탁이라고까지 하니 난 어쩔 수 없이 그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친척이긴 한데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거든. 그것도 모르면서 과외 대리 부탁을 하다니.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잘 부탁해. 며칠 후 난 세라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왔다. 꽤나 호화로운 저택이군. 세라 친척이니 그럴만도 하지. 어머, 누구시죠? 아, 과외를 부탁받은 사람인데 문을 열고 나온 사람들은 깔끔한 차림의 부모와 야무져 보이는 세리카라는 여자애였다. 엄마, 아빠, 내가 부탁했잖아. 과외 선생님. 오, 그랬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한다. 보통 부모님이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문이 남긴 했지만 난 세리카의 방으로 이동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잘 못하는 과목이 있니? 저기 수학이 좀 어려워요. 그럼 수학부터 같이 해볼까? 뭐지? 괜찮은 건가? 더운 건지 긴장한 건지 세리카는 알 수 없는 땀을 흘리고 있었다. 혹시 불편한 게 있니? 저기 그게 사실은 세리카가 나에게 알려준 사실은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저 사람들은 저기 있는 엄마 아빠는 가짜예요. 뭐? 그 순간 방문이 열렸다. 세리카, 과자랑 주스 좀 가져왔어. 고마워요, 엄마. 방금 그 이야기가 진짜라면 일단은 이 계산식 말인데 공식 외우고 있니?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수학은 기본적인 공식을 잘 외워야 돼. 아니면 금방 막혀버리거든. 아주 열심히 하고 있구나, 세리카. 그럼 난 나가볼게요. 잘 부탁드려요, 진구지 씨. 네, 맡겨만 주십시오. 난 방금 전 이야기가 더 궁금해졌다. 엄마 아빠가 가짜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진짜 엄마랑 아빠는 마당에 있는 나무 밑에 있어요. 뭐? 농담하는 거지? 세리카가 한 말은 사실인 걸까? 난 확인하기 위해 세라에게 연락했다. 곧 사진을 하나 보낼게. 그 사진 좀 확인해줘. 세리카에게 받은 부모님의 사진을 세라에게 보여주자. 누구지 이 두 사람은? 내가 알고 있던 그 친척이 아니잖아. 그렇군. 이거 정말 큰일인데. 그리고 그날 밤 여기에요. 세라, 파보자. 그래. 세리카가 알려준 장소를 파보았다. 그러자 나무 상자 같은 것이 나왔다. 이건 뭐지? 타임캡슐인가? 그러기엔 너무 큰데? 계속해서 파는 결과 나무 상자의 정체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관 같은 것으로 두 상자가 나왔다. 이 안에 아빠랑 엄마가 있어요. 얼른 열어야 해. 그러나 역시 너무 늦었군. 나무 상자 안에는 차가워진 두 사람이 누워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고개 숙이고 있던 그때, 어이 너희들, 내 집 마당에서 뭐 하는 거야? 불법 침입으로 신고할 거예요. 세리카가 말한 가짜들이 다가왔다. 너희들이야말로 누구지? 여긴 내 친척의 집이라고. 채, 들킨 건가? 생각보다 빨리들 눈치챘군. 그래, 우린 이 녀석의 진짜 부모는 아니지. 뻔뻔하게 두 사람은 정체를 밝혔다. 여기 있는 모든 걸 빼앗으려 온 거야. 주인은 사라졌으니 이제 천천히 금품을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 두 사람은 천천히 나무 상자 쪽으로 다가왔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 다 가져가 주겠어. 고맙군. 나무 상자를 슬쩍 본 범인들은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걸 본 우리들도 같이 나무 상자 안을 보았는데 아까 전까지 분명히 있었던 세리카 부모님의 모습이 사라지고 상자 안은 텅 비어 있었던 것이다. 너희들 어디로 숨긴 거야? 우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까 전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설마 살아있는 건 아니겠지? 상자 안이 비어 있다는 사실에 놀란 두 사람. 그러나 금방 다시 뻔뻔해졌다.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 나타나면 다시 묻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렇긴 하지. 대체 이 녀석들은 뭐지? 정체가 들켜도 이렇게나 당당한 모습에 난 오히려 의문을 품게 되었다.
너희들은 아무데도 못 가. 이 사실을 안 이상 그냥 보내줄 순 없지. 세라, 여긴 해결하고 가야 할 것 같군. 싸우자, 친구지.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나 뻔뻔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진짜 이렇게 연약하다니. 약해 빠졌군. 녀석들은 굉장히 강했던 것이다. 대체 어떻게 이렇게 금방 당해버리다니. 도망치지 않는 이상 죽이지는 않겠다. 스마트폰은 압수다. 우리들은 모두 방 안에 갇히게 되었고 외부와의 접촉은 단절되었다. 자, 그럼 얌전히 있도록 네 부모를 찾아오겠다. 우리들은 그 와중에 사라진 두 사람이 걱정되었다. 우리가 잘못 본 걸까? 우리 셋 다 봤다고. 그럴 리가 없어. 생각하면 할수록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조차 없었다. 확실히 그 나무 상자 안에 갇히는 그때 그 모습을 본 거지? 응, 봤어요. 그날 갑자기 가짜 부모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무서워. 당신들 뭐야? 자, 시끄럽게 굴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밖으로 나가. 그대로 엄마 아빠는 밖으로 끌려나갔지만 난 그저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얼마 후 창밖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저 나무 상자는 뭐지? 설마 엄마랑 아빠를 묻으려는 건가? 그 광경을 목격한 나는 나무 아래에 부모님이 묻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까 열었을 때는 분명히 있었는데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좋아. 이렇게 된 이상 아빠 엄마에게 연락해보자. 네? 그치만 스마트폰은 압수당했는걸요. 어떡해. 난 스마트폰이 하나 더 있지롱. 주식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2대가 없으면 무리라고.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행이다. 에세라, 됐으니까 얼른 전화나 걸어봐. 그래. 여보세요? 코지로? 너 괜찮은 거야?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코지로, 놀라지 말고 들어줘. 실은 나 공안부 일을 하고 있어. 뭐? 세라의 친척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우린 공안부 일을 하고 있었다. 젠장, 또야. 예전부터 호화로운 저택을 노리고 금품을 빼앗기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경찰이 알고 달려갔을 때는 이미 범인들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저택의 마당에서 나무 상자가 발견된 것으로 사건의 단서를 잡게 되었다. 범인의 수법은 바로 이것. 먼저 저택의 주인을 나무 상자 안에 넣어 마당에 숨긴다. 그 후 본인이 주인인 척 연기하며 천천히 저택의 모든 금품을 모두 빼내어가는 수법이지. 뻔뻔한 녀석들. 그걸 알아낸 우리들은 범인을 유인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다. 가족인 척 연기해서 범인을 유인하는 작전이었다. 오늘부터 잘 부탁한다, 세리카짱. 너무 의식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네, 잘 부탁드려요. 보다 리얼한 가족을 연기하기 위해 모로더스트에서 특수한 훈련을 받은 아역 배우를 섭외했다. 그게 바로 세리카였다. 그렇게 우리의 작전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젠장, 과감하게 뛰어든 용기 하나만은 칭찬해주지.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말이야. 그 녀석들은 생각보다 너무 강했던 것이다. 스마트폰 등 모든 연락수단은 빼앗겼고 정말 당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우리들은 이제 힘이 다 빠진 모양이군. 그러네. 이제 묻어버리자고요. 힘이 빠진 척 연기해서 땅속에서 때를 기다렸던 것이다. 너 공안이었다니. 세라는 친척들에 대해 정말 아는 게 없군. 지금은 어디 계시죠? 지금은 범인들이 모를 장소에 몸을 숨기고 있지. 너희들을 구하러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줘. 알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엔 어느 방 보물을 털어볼까? 이번 저택은 정말 가져갈 게 많네. 우리들은 평범한 강도가 아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내 것으로 만드는 수법. 그 수법을 시작하려 할 때였다.
너희들은 포위되었다. 아까 그 녀석들 스마트폰을 다 빼앗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인지 경찰이 와 있었다. 이거 큰일인데? 대체 어떻게 신고한 거지? 너희들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걸로 끝이군. 뭐? 정말 머리가 나쁘군. 뭐? 이 여자애가 어찌되든 상관없나 보지? 당장 놓지 못해? 당장 놔! 세리카! 지금 구해줄게! 우리를 당해낼 자신 있나 보지? 우릴 너무 얕보지 말라고. 우리들은 세리카를 구하기 위해 범인들에게 달려들어 보지만 스치지도 않네. 받아라! 예! 친구지! 지금 한눈 팔 때가 아닐걸? 본인 걱정이나 하시지. 이상할 정도로 빠른 녀석들을 당해내지 못하고 나와 세라는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친구지, 네가 제 힘을 못 쓰다니. 이 녀석들 대체 뭐지? 마치 군인 같은 몸짓들이야. 그리고 우리들 셋을 창문에 세우는 범인들. 지금 당장 3억 엔을 가져와. 이 건물은 어디서부터 침투하더라도 센서가 반응하지. 누군가가 들어온다면 끝이다. 그러니까 꼼수 부리지 말라고. 알았다. 3시간 후에 3억 엔을 가져오지. 센서가 있다는 것은 공안부 녀석들도 밖에서 구하러 올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들도 함께 3억 엔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걸로 당분간 고생 안 해도 되겠군. 외국에 나가서 좀 쉬다 와야겠어. 그러나 3억 엔이 온다 한들 우리들이 무사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뭐야? 뭐가 웃긴 거지? 3억 엔 정도의 인생을 걸다니 싸디싼 인생들이군. 뭐라고? 너 같은 어린 녀석이 뭘 안다고? 건방 떨지 마! 이 친구지. 지금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라고. 우리들은 양팔, 양다리를 쓸 수 없는 상태였다. 젠장, 이런 것만 없었어도 저 녀석한테 한 방 먹일 수 있는데 여기서 대체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때 세리카가 무언가를 몰래 건네주었다. 이거 이건 칼이잖아. 이걸 언제 챙겼지? 계속 몰래 들고 있었어요. 이걸로 줄을 끊어요. 범인들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세라가 말을 걸었다. 저 당신들의 목적은 뭐지? 돈인가? 뭐야? 당연히 돈이지. 돈 위에 뭐가 더 있겠냐고. 좋아, 지금이야. 범인들이 세라에게 신경 쓰는 사이 난 줄을 끊었다. 좋아, 빈틈을 찾아서 한 방 먹이는 거야. 극진 가라데에서 배웠던 걸 기억해내야 해. 난 범인들이 창밖을 보는 타이밍에 뒤쪽에서 접근했다. 그러나 꽤나 치사한 방법을 쓰는군. 범인은 내 기척을 눈치채고 펀치를 가볍게 흘렸다. 내 펀치는 피할 수 있을까? 괜찮아. 이 스피드라면 할 수 있어. 빈틈! 아직 깜깜하네. 난 또다시 이 녀석들에게 지고 말았다. 젠장. 1대2로 우리들을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지. 이제 좀 포기하시지. 친구지, 괜찮아? 방금 건 우연이지. 친구지가 칠 리가 없잖아. 비참해진 나를 위로하려는 세라의 말. 그러나 그 대화를 범인들이 넘어가 줄 리가 없었다. 너희들 대체 또 뭘 꾸미고 있는 거야? 정말 어이가 없군. 이제 2번 다시 못 움직이게 해주지. 큰일이다. 여기까진가? 얼른 이걸 잘라내야 해. 나와 세라에게 다가오는 두 범인. 범인들이 뒤에서 누군가의 공격을 받아 쓰러졌다. 누구지? 설마. 늦어서 미안. 무사해서 다행이야. 쓰러진 두 범인의 뒤에 있던 건 세라의 친척이자 공안부인 두 사람들이었다. 너희들 어디서 나타난 거야? 그러게
나무 상자에서 탈출한 건가? 호화로운 저택에는 숨겨진 지하실이 있지. 미리 마련해둔 탈출 경로와 연결되어 있지. 이 아이들에게까지 손대다니 용서 못해. 건방진 녀석들 해쳐버리자. 이제 더 이상 지지 않아. 너희들의 움직임은 이미 분석했지. 범인들은 다시 반항했지만 말도 안 돼. 범인들은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 전원 안으로. 범인 검거. 젠장. 이건 놔! 범인들은 그대로 연행되었다. 이렇게 잡히다니. 최악이야. 내 3억이니.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여러 저택에서 강도짓을 해온 두 사람은 전직 군인으로 경찰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던 인물들이었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이 아이를 지켜줘서 고마워. 세리카 짱도 협력해줘서 고마워. 별 말씀을요. 과외 알바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친구지, 미안. 프로젝트 때문에 마련한 이 저택도 오늘로 안녕인가? 뭔가 좀 쓸쓸하네. 뭐? 여기 너희들 집이 아니라는 거야? 어이, 진짜 친척 맞긴 한 거야? 그건 내가 13살 때의 일이었다. 오늘 수학은 30엔 뿐인가? 혼날 것 같은데. 13세의 아야토는 아주 조금 특수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다.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이것밖에 없었어. 뭐? 30엔? 그걸로 밥을 어떻게 사라는 거야? 아야토는 어렸을 때부터 구걸이나 자판기 주변에 떨어져 있는 동전으로 돈을 벌어오는 것을 강요받으며 살아왔던 것이다. 오빠, 괜찮아? 엄마한테 혼났지? 문제 없어. 걱정 끼쳐서 미안. 아버지는 아야토가 어렸을 때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부모 양쪽에 문제가 많았지만 남동생과 여동생만이 아야토의 소중한 가족들이 돼주었다. 언젠가 두 사람 모두 배부르게 먹게 해줄게. 응, 고마워 형아. 배불리 밥을 먹는다. 이 당연한 일이 아야토에게는 커다란 목표이자 소원이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안 오네. 무슨 일 있는 걸까? 갑자기 어머니 또한 집에 돌아오지 않게 되었다. 뭐 지금까지도 몇 번 그랬으니까 언젠가 돌아오시겠지. 그렇게 넘긴 아야토였지만 그 후로 시간이 지나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어이, 안에 누구 없어? 집주인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니? 너희들 월세를 3달이나 밀렸잖아. 네? 아야토의 어머니는 몇 달간의 월세를 내지 않고 그대로 도망쳤던 것이다. 당연하게 아야토와 아이들은 월세를 낼 돈을 갖고 있지 않았고, 미안하지만 월세를 낼 여유가 없다면 나가줘야겠어.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형아, 우리 이제 어떡해? 우리들 이제 집이 없는 거야? 어떻게든 될 거야. 형이 해결해 볼 테니까 두 사람은 아무 걱정 말라고.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일단은 잘 곳을 구해야 하는데 어쩌지? 정처 없이 걷고 있던 세 사람. 역시 이럴 땐 공원이지. 근데 추울 것 같은데. 형아, 저기 봐. 우와, 남동생이 발견한 것은 허름하고 낡은 자동차였다. 이 차 계속 여기 있었어. 우와, 그렇다는 건 안 쓰는 차구나. 그렇게 문을 열어보는 아야토. 차는 잠겨 있지 않았다. 럭키, 여기라면 조금 따뜻하지 않아? 이메가지 같아. 우리 여기 살자. 그렇게 허름한 자동차를 잘 곳으로 정한 아야토와 동생들. 차 안에는 한 가지 신기한 물건이 있었다. 이거 뭘까? 금고 아니야? 돈 같은 거 넣는 곳 아니야? 오, 한번 열어볼까? 그러나 금고는 잠겨 있었고 안 되겠다. 아쉽네. 그래도 잘 곳이 생긴 게 어디야. 맞아.
그렇게 세 사람은 차 안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낮에는 동전을 모으거나 쓰레기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그렇게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야, 저기 좀 봐. 진짜 저기서 사는 애들이 있어. 나쁜 동네 아이들이 찾아왔다. 저 녀석 학교도 안 가나 본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학교에 간 적 없는 아야토는 동네에서도 소문이 나 있었다. 무슨 일이야? 내 동생들이 자고 있거든? 조용히 해줄래? 그런 말 해도 되냐? 너네 살 것도 없다며? 이 차 사실은 쓰레기라서 태워버려 하는데. 뭐? 나쁜 아이들은 그렇게 말하며 진짜 차에 불을 질렀고 말도 안 돼.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최고다. 캠프파이어 같아. 리키, 나나. 아야토는 당황하며 두 사람을 차 안에서 구출했다. 형아, 이거 뭐야? 어찌어찌 두 사람을 구출해낸 아야토. 너희 용서 못해. 뭐? 네가 뭔데? 학교에도 안 다니는 주제에 건방지긴. 매운맛 좀 봐야 정신 차리겠는데? 맞아, 받아라. 그렇게 말하며 아야토에게 달려드는 나쁜 아이들. 으아! 아야토는 세 명을 간단히 쓰러뜨렸다. 뭐야, 벌써 끝이냐? 뭐야 저 녀석 왜 저렇게 강한 건데? 젠장 두고 보자. 아야토가 이렇게 강한 이유는 평소 생활 습관에서 찾을 수 있다. 저기 돈 좀 주세요. 나? 넌 뭐야? 너한테 줄 돈 같은 건 없어. 아야토는 옛날부터 구걸이나 동전 줍기를 할 때마다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것이다. 이 녀석 교육 좀 시킬까? 좋은 생각. 이렇게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도 많았기에 아야토는 자연스럽게 강해지게 되었다. 우린 필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쓰고 있다고. 형아, 저기 좀 봐. 뭐? 남동생이 가리키는 곳을 보자 어라, 열렸네. 아야토는 알 수 없었지만 열로 인해 금고가 열렸던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건 스마트폰인가? 그리고 메모도 들어있는데. 이거 뭐라고 적힌 거야? 거기엔 위험, 사용 금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야토와 동생들에게는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 잘 모르겠지만 일단 써보자. 그렇게 전원을 켠 아야토. 뭐야? 전화 걸렸어? 오빠, 뭘 누른 거야? 아니, 난 아무것도... 멋대로 어디론가 전화가 걸려버렸고 도전 접수 완료. 한마디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 도전? 무슨 말이지? 그리고 전화가 끊긴 후 문자로 어딘가에 주소가 왔다. 이게 뭘까? 주소인 것 같은데. 그치만 어딘지 모르겠어. 결국 그를 모르는 세 사람에게는 그 주소조차 알 수 없었다. 이럴 땐 파출소로 가라고 들은 적이 있는 것 같다. 그래? 그럼 가보자. 파출소에 도착한 아야토와 동생들은 길을 잃었다고 했고 순경은 친절하게 그 주소로 데려다 주었다. 그럼 이제 길 잃으면 안 된다. 조심하렴. 고마워요. 그러나 도착한 곳은 뭔가 으스스한데. 수상하기 짝이 없는 뒷골목에 위치한 건물이었다. 이런 곳에 들어가도 될까? 나 너무 무서워. 왠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아야토는 두 사람은 여기서 기다려. 나 혼자 금방 갔다 올게. 그치만 형, 위험하게 어떡해. 맞아, 오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안에 뭐가 있는지 잠깐 보고 금방 돌아올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안은 어두웠고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는 듯 보였다. 너도 도전자인가? 도전자? 뭐 서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지. 갑자기 말을 걸어온 남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고
아야토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엘리베이터는 지하로 향했다. 이게 뭐야? 그곳은 아주 넓은 공간이었고 투기장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많은 관객들이 그 투기장을 둘러싸고 있었다. 지하 투기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엔 30명의 도전자가 모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한꺼번에 싸우게 될 겁니다. 우승자에게는 무엇이든 이루어주는 소원권이 주어집니다. 자, 그럼 이번 우승자의 권리는 누구의 손에 들어갈까요? 잠깐, 혹시 여기서 이기면 내 동생 녀석들과 함께 안전하게 살아갈 집을 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한 아야토는 각오를 다지고 승부에 참가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우하하! 다 쓰러뜨려 버리겠다! 참가자들 중에는 강해 보이는 남자들도 많았고 그 중에는 너 진짜 약해 보인다. 약하면 그냥 까불지 말고 포기해. 아야토에게 말을 걸어오는 여자 도전자. 우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자자, 얼른 나가버려. 잠깐, 전 여자는 안 때리고 싶다고요. 뭐라고? 여자라고 무시하는 거야? 여자는 공격을 계속했지만 아야토는 그 공격을 쉽게 피해버렸다. 한편 참가자 중에서는 눈에 띄는 거구의 남자가 압도적인 힘을 자랑하고 있었다. 나를 이길 수 있는 녀석은 아무도 없대. 벌써 3명의 남자를 쓰러뜨렸다. 하지만 좋아, 제 녀석을 먼저 쓰러뜨려야 해. 다 같이 덤비면 이길 수 있지. 눈에 띄게 강한 녀석은 먼저 보내버려야지. 너무나 눈에 띄었던 탓에 참가자들이 한꺼번에 공격을 했다. 그 결과 5명이 한꺼번에 덤비다니. 그대로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뭐야, 너무 눈에 띄어도 안 될 것 같군. 잠깐, 어딜 보는 거야? 제 녀석은 좀 힘들 것 같았는데 멍청해서 다행이군. 이제 별로 강한 녀석은 남지 않은 것 같으니 슬슬 움직여볼까? 아야토는 그대로 여성의 공격을 받아내고 있었다. 다른 참가자들은 언뜻 봐서 강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참가자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아까부터 도망만 치고 너도 얼른 공격을. 아야토를 공격하고 있던 여자에게 갑자기 옆에서 공격이 들어왔고 그대로 여자는 쓰러졌다. 역시 이 녀석도 약하군. 저기 형님, 갑자기 옆에서 때리는 건 정말 치사한데. 다들 쓰러져 있잖아. 그래, 이제 남은 건 너랑 나 둘뿐이지. 다들 처음부터 피 터져라 싸우더니 멍청하긴.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인데 말이야. 당신이라면 온 힘을 다해 싸워도 되겠군. 그렇게 싸움은 시작되었다. 야채하! 어떠냐 내 공격이? 난 카라테 흑띠라고. 도저히 감당 못하겠지. 으, 격투기 경험자에게는 속수무책이었던 아야토는 점점 너덜너덜해져갔다. 넌 말이야, 우승해서 미녀를 왕창 소개받아서 할렘을 만들 거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원이군. 시끄러! 너 같은 건 내 적수가 안 된다고. 이런 초보자를 데리고 와서 뭘 어쩌자는 건지. 또 별 볼 일 없는 녀석을 쓰러뜨려 버렸군. 뭐 이걸로 우승은 나의... 응? 아직 안 끝났어. 뭐야? 대체 어떻게 또다시 일어나는 거지? 이미 엉망인데. 난 초보일지는 몰라도 나에겐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다고. 압도적인 실력차가 있었던 두 사람. 그러나 아에토의 집념의 펀치가 남자의 안면을 강타했다. 말도 안 돼. 내가 이런 녀석에게... 그 일격은 남자가 지금까지 받아본 적 없을 정도의 무게가 실린 것이었다. 시합 종료! 우승자는 무려 아직 어린 소년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렇게 우승한 아야토는 주최자에게 초대받았다.
우승 축하하네. 자네의 소원은 뭔가? 내 소원은 동생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안전한 집입니다. 집? 부모는 어쨌나? 아야토는 지금까지의 사정을 설명했다. 그렇군. 하지만 집을 가진 것만으로는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지.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부자를 소개시켜 줄 테니 각자 그 집으로 가도록 해. 네? 그건 그건 아야토에겐 고민되는 제안이었다. 늘 함께였던 두 사람과 헤어져야 한다니. 그렇군. 그렇다면 난 며칠 후 형이랑 나나랑 헤어지게 되다니 싫어. 미안해. 내 멋대로 결정해서. 하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생활이 힘들잖니. 결국 아야토는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 각자 다른 집에 입양되는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자, 그럼 갈까? 네. 우리도 가자. 형아,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지? 나도 꼭 다시 만나? 물론이지. 언젠가 꼭 다시 만날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 그렇게 아야토와 동생들은 친절하고 다정한 부잣집에 입양되어 행복하게 생활하게 되었다. 행복한 생활이라 나도 새로운 집에서는 학교에 갈 수 있을까? 안녕, 아야토군. 왔군. 그러나 아야토를 찾아온 건 처음 보는구나. 잘 부탁한다. 어찌된 일인지 너무나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뭐지? 이 사람들 진짜 부자 맞나? 자, 여기가 우리 집이란다. 여기가? 너 아주 강하다며? 그리고 스스로 돈도 벌 수 있다고 들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네. 아야토를 찾아온 부부는 부자처럼 보이도록 사진을 조작한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아야토는 그 후에도 수많은 불행을 만나게 된다. 어떻게 된 일인지 나만 또 이상한 부모한테 가게 되었잖아. 그 후에도 이런저런 일이 참 많았는데 그건 또 다음에 이야기해줄게. 그럼 채널 구독 잊지 말아줘. 인간은 자기 자신보다 약한 인간을 발견하면 착각하며 에스컬레이션이 되는 습성이 있다. 야, 타쿠미, 빨리 물 갖고 오라고. 아,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볼도 좀 줍고. 네. 그녀 치사마 안즈도 그중 하나다. 다케다 타쿠미는 키가 작고 얼굴에 화상 흉터가 남아있다. 그걸 이유로 늘 안즈의 잡다한 심부름을 도맡아 하게 되었다. 실력도 없고 지금은 이런 일만 하고 있지만 나도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이 고등학교에서는 남녀 배구부가 언제나 합동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에게는 운 나쁜 일이 틀림없다. 받아라. 아, 볼이 또 나가버렸네. 그럼 볼보이 잘 부탁해. 네. 밖으로 굴러나온 볼을 주운 나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넌 이대로 생활에 만족하나? 네? 그에게 말을 걸어본다. 이 사람은 누구지? 혹시 저 나쁜 선배가 없어진다면 넌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 네? 저기 그게 확실히 별로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없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럼 열심히 해봐. 네? 네. 대체 뭐였을까? 다음 날 오늘은 전교 모임에서 부활동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저희 배구부는 지금까지의 활동을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자신만만하게 소개한 선배가 영상을 재생하자 타쿠미, 빵 좀 사와. 아, 5분 안에 못 오면 벌금 알지? 네. 금방 사올게요. 뭐야 이거? 장난 아니다. 뭐지?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 영상은 내가 편집했고 내 활약상에 아주 많이 녹아있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그러나 지금 흘러나오는 영상은 내가 타쿠미를 심부름꾼으로 부려먹는 장면들 뿐이었다.
배구부 주장 늘 항상 저런 거야? 뒤에서는 저런 짓을 하고 다니다니 진짜 너무 무섭다. 죄송합니다. 이 영상은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언제 영상이 바뀐 거야? 그 후 난 고문 선생님께 불려갔고 안재, 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 심지어 그 짓거리를 전교생이 보고 있는 앞에서 당당하게 보이다니 창피하지도 않니? 죄송합니다. 진짜 최악이야. 내가 대체 왜 혼나야 되는 거지? 타쿠미 녀석, 이 녀석이 한 짓이 틀림없어. 타쿠미, 잠깐 나 좀 봐. 아, 네. 어쩌지?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야? 난 물론 그 영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하지만 이 분위기로 봐서 안지 선배는 분명 내가 한 짓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이제 어쩔 거야? 너 때문에 나 전교생이 다 아는 악녀가 됐어. 아니, 전 아무것도... 됐고, 이따 수업 끝내고 학교 뒤로 와. 거기서 다시 얘기하자. 알겠습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방과 후 학교 뒤에서 만난 선배는 나에게 너 여기서 걸레질 좀 해. 네? 이 주변은 모두 콘크리트여서 걸레질을 할 만한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저 어디를요? 그리고 지금 걸레가 없는데요. 아니, 걸레 여기 있네. 네 얼굴. 네 얼굴로 걸레질 하란 말이야. 네? 네가 그 영상을 바꿔치기 안 했다며? 얼굴로 걸레질하면 그 말 믿어줄 테니까. 안 돼. 몇 번이나 안 된다고 해보아도 걸레질을 하라며 악을 쓰는 선배. 결국 난 부들부들 떨며 쭈그려 앉았고 콘크리트에 얼굴을 가까이 댔다. 진짜 해야 하나? 안 하면 여기서 못 벗어날 것 같은데. 빨리. 네. 그렇게 난 콘크리트에 얼굴을 비비기 시작했다. 더 제대로 못돼? 네. 아파. 너무 아파. 진짜 얼굴 웃기다. 이걸로 화상 흉터도 잘 안 보이게 될 거야. 잘 됐네. 그럼 안녕. 잠깐 기다려. 설마 이렇게나 모진 사람이었다니. 그 후 난 엉망이 된 얼굴로 겨우 병원을 갈 수 있었다. 말하기 힘들지만 이렇게나 중상인 경우에는 원래 얼굴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럴 수가. 난 잔혹한 선고를 받게 된다. 어떻게 대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지? 내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때 어제 만난 그 사람이 병실로 찾아왔다. 당신은... 꽤나 심한 상처인 모양이군. 역시 쓰레기는 어디까지나 쓰레기일 뿐.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그건... 난 이 사람의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며칠 후. 근데 요즘 타쿠미가 안 보이네. 무슨 일이 있나? 그 녀석 잘 못하긴 해도 노력파라 매일 빠지지 않고 연습하러 왔었는데. 뭐 어때? 연습 방해하는 녀석이 없어서 난 너무 좋은데? 그 녀석 얼굴을 안 보게 되다니 최고야. 그때였다. 어이 안재, 여기 잠깐 나 좀 보지. 고문 선생님이 날 불렀다. 네. 혹시 얼굴 갈아버린 거 들켰나? 자 이거 이거 뭐예요? 너한테 초대장이 왔던데. 초대장이요? 다행이다. 그게 들킨 건 아닌가 보군. 내용을 확인하자 그건 특별 합숙 초대장이었다. 전국에서도 선택받은 사람만 초대받는 합숙이라고? 최고야. 날 좋게 평가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니. 한 달 후, 난 설레는 마음으로 합숙 장소로 향했다. 그 도중 야, 자네도 합숙에 가나? 낯선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 이 녀석 뭐야? 자네는 자기 자신이 해온 부활동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나? 뭐야 뜬금없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당연하지. 그래서 이렇게 합숙에도 초대받고. 그렇군. 후회하지 않길 바라네.
내 의식은 조금씩 흐려졌고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 자, 시작해볼까? 그렇게 내가 다음은 눈 떴을 땐 윤리관 체크. 뭐야 이건? 지금부터 자네의 윤리관을 체크할 거야. 제대로 된 윤리관을 갖고 있길 기대해보지. 어디에선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목소리는 아까 그럼 첫 번째 문제. 비 오는 날 가게에서 나와보니 자네의 우산이 없어져 있었어. 이럴 때 자네는 어떻게 할 건가? 대체 뭘 한다는 거야? 1번. 인류 공동의 자산이므로 가장 깨끗한 우산을 골라 들고 간다. 2번. 자기 우산과 비슷한 정도의 우산을 골라 들고 간다. 3번. 포기하고 비를 맞으며 돌아간다. 정말 웃기지도 않아. 당연히 1번 아니겠어? 아니 그보다 내 우산이 있고 말고를 떠나서 가장 깨끗한 우산을 들고 갈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한 그대로 답을 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이건 윤리관이 결여된 거죠? 저런 녀석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네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뭘 시작한다는 거야? 그렇게 말하며 가면을 쓸 남자는 커다란 감자깎이 같은 걸 들고 왔다. 그럼 시작할게. 예, 잠깐, 뭐라는 거야? 다음은 내가. 몇 번이나 계속된 후 난 깨달았다. 이건 제대로 대답해서는 절대 안 되는 문제다. 그럼 다음 문제. 길가에 지갑이 떨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1만 원과 면허증이 들어 있었어. 너라면 어떻게 할 거지? 1번. 주인이 찾고 있을 테니 가까운 파출소에 가져다 준다. 2번. 귀찮게 엮이기 싫으니 떨어져 있던 곳에 다시 두고 갈 길을 간다. 3번. 돈을 뺏어 가지고 나머지는 원래 장소에 다시 둔다. 4번. 가져가서 돈을 뺀 후 버려버린다. 일단 이 문제는 3번과 4번은 절대 골라선 안 되겠지? 그럼 난 곤란한 사람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당연히 파출소에 가져다 줘야겠지? 그러니까 1번. 내가 그렇게 대답하자. 역시 그렇지. 아주 윤리적인 대답이야. 좋아.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해 나가면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야. 드디어 이게 끝나면 해방될 수 있어. 난 그 말이 기뻐하고 있었는데 어느 학교에서 콘크리트의 얼굴을 걸레라고 생각하고 깨끗하게 닦으라는 말을 들은 불쌍한 남자애가 있습니다. 그걸 명령한 녀석은 어떻게 벌을 줘야 할까요? 그 일을 알고 있었던 거야? 설마 타쿠미가? 아니야, 그 녀석은 절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 자, 얼른 대답하지. 알았다고. 그러니까 윤리적인 대답은 잠깐! 그때 난 이 문제가 얼마나 조악한 문제인지 깨닫게 되었다. 먼저 벌 주지 않고 용서해야 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 남자들에게 공격을 당할 것이고 고통을 줘야 한다고 대답하면 난 그 대답대로 당하게 될 것이다. 난 이걸 실행하고 있는 녀석의 의도를 알아버렸다. 어쩌지? 대체 어떻게 해야... 망설임 끝에 낸 대답은 나쁜 짓을 한 것은 맞지만 똑같은 아픔을 준다면 그건 윤리적이지 못해. 죄를 씻어낼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음을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오, 그래? 아주 완벽하고 무난한 대답이었어. 알았어. 그럼 깨끗하게 씻어보도록 하지. 뭐? 남자의 말이 끝나자 가까이 있던 분사구에서 대량의 물이 쏟아져 내렸다. 굉장한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물일 뿐. 그러나 피부가 없어진 그녀에게 지금 이건 아주 엄청난 고통일 것이다. 물은 때론 아주 무서운 무기가 되기도 하지. 그녀는 지금 그걸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일 거야.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난 오랜만에 학교에 등교했다. 타쿠미, 드디어 왔네. 다들 걱정했다고. 죄송합니다. 어라? 타쿠미. 뭔가 얼굴이 깨끗해진 것 같은데? 네. 이런저런 일이 있었거든요. 병실에서 혼자 절망하고 있을 때 내 가방 안에 수수께끼의 까만 봉투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 어라? 이거 뭐지? 거기엔
이걸 들고 모로보시 종합병원으로 가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그걸 들고 가보니 어찌된 영문인지 모로보시님이 직접 치료해 주었던 것이다. 심지어 치료비는 모두 완납이 되어 있다고 했고 얼굴이 다시 돌아왔고 또 그 이상으로 깨끗해진 건 아주 기쁜 일이었지만 지금까지도 수수께끼에 쌓여 있다. 그리고 수수께끼라면 하나 더 남아 있었다. 아, 그러고 보니 안즈 선배는? 아, 갑자기 학교에 안 나오기 시작했어. 연락해도 답도 없고. 나와 반대로 안즈 선배는 학교에 오지 않는다고 한다. 실로 아주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즐거웠어. 그거 정말 다행이군요. 아, 잠깐 실례. 창고 앞에 경찰이 와 있습니다. 경찰이라 이제 슬슬 철수해야겠군.